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오늘 이제 장중에도 이제 마이너스 12%가 넘는 폭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마무시한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다 밀려버리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폭락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동안 반등의 기세를 강하게 뿜어줬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마저도 오늘 다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시 한번 이 검은 월요일의 악몽이 생각이 날 만큼 정말 이 두려움과 공포의 폭락장이 다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LG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맥점에서는 우린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 실제로 제가 보는 이 맥점 라인에서는 아래꼬리, 그러니까 강반등이 한 차례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포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제 올라왔던 상승폭을 지금 반납을 해버리고 장중에 저가를 낮춘 하락을 다시 한번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실감까지 분명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들을 지금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 기준으로 볼 때 오늘의 이 하락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를 깨고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잡아드린 이 맥점 라인 안으로까지도 뭐 가격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선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툼에 절대 우리가 동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저는 오늘 아침에 주가가 다시 밀리는 흐름을 확인을 하자마자 다시 주주님들한테, 그러니까 어제 못 사셨으면 오늘도 매수하셔라, 오히려 매수 문자를 미리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아니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 맥종코치는 왜 계속 LG전자를 매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LG전자의 반등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LG전자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제가 바닥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 45만 원 찍혔을 때 6월 2일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자금을 넘기는 작업을 하고 이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번 이 강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 반등에 절대 속지 마라, 결국 추가로 저점을 낮추는 폭락이 한 차례 더 발생할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 예고까지 해드렸습니다. 그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또 투매가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더니 또 폭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아니 맥종 코치님 분명히 이 구간에 오면 강반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오늘 곧바로 이 급반등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맥점 라인을 딱 찍었다고 해서 개인들이 타기 좋게 바로 이렇게 급반등으로 전환을 해줄 것 같습니까? 네.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차트 뒤에 숨겨진 이 세력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장중에 모두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중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반등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러니까 이쁘게 진행이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중간중간 눌림목의 자리를 주면서 개인들에게 매수의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기회도 주고, 뭐 반등도 정석적으로 주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이 고점권과 혹은 폭락이 발생한 이 찐바닥 저점권에서는 세력들은 절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곱게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마치 더 올라갈 것처럼 화려하게 페이크를 주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거고요. 자, 현재와 같은 바닥권 투매 자리에서는 이러다 진짜 주가가 수식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닌 것까지 그 정도로 더 빠질지도 모른다는 이 극한의 공포를 주고 나서야 비로소 반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역대급 투매를 만들고 나서 급반등을 하는 주식들은요, 자, 추세 전환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차트상에 어떤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냐면, 딱 지금 이 LG전자의 흐름처럼 잠깐 올려놓고 다시 장중에는 아래로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개인들의 목줄을 재면서 마지막 남은 그 한 톨까지도 싹싹 다 털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지독한 투매장 뒤에는 어떤 형태의 반등이 자주 나오냐면 당일 장중에 종가가 이제 최저가로 마감하는 캔들이 떠버리거나 아니면 이 전날에 만들었던 저점을 이렇게 살짝 톡 깨주는 저가를 살짝 낮춰놓는 개인들이 장 마감할 때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해서 물량을 더 던지게끔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주가를 띄우냐면 아침에 시초가부터 그냥 갭상승으로 봉을 띄워버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세력들이 만드는 이 최저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이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고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장에 몇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어제도 매수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단타족들까지 그러니까 오늘 싹 다 밀어버리면서 아주 깔끔하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부 세력들의 계산된 플레이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은 그러니까 항상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발생하는 건데 바로 앞에 흐름만 보더라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지지받을 이평선에 지지를 안 해요. 툭 깨는 그림을 만들고 뭐가 나온다 했어요. 시가를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올려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횡보 조정에서도 어때요? 여기서 바로 들어올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털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가를 띄우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털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심하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저점대들을 보더라도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냐면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시기에는 어때요? 주구장창 밀더니 마지막에는 저점을 만들고 다음날 갭을 들고 그냥 그리고 추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날도 시가 띄우면서. 아니면 이렇게 주가를 밀다가 쌍바닥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런 샛별형을 만들던가.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샛별형 그리고 쌍바닥형. 이게 이제 바닥에서는 바닥 전환 신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흐름이 포착이 돼야지 이제 전환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현재 LG전자가 자 1번의 그 샛별형의 형태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가 대비 낙폭가 대비 그러니까 원웨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빠진 거예요. 지그재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이 지그재그로 발생하면 바닥이 이렇게 투터치로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원웨이로 쑥 빠지면은 샛별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저점을 깼지만 내일 이렇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 흐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막바지 투매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다 아는 내용이지 않냐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의 반등은 우리가 노리려면은 사실 뭐 LG전자가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수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수. 왜? 지금은 시장의 폭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형태를 정확히 하려면 바로 코스닥을 알아야 돼요. 코스닥. 지금 대부분의 지금 코스피는 너무 삼정과 하이닉스 때문에 괴리율이 너무 생긴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거나 지금 여전히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럼 이 코스닥이 지금의 현실인 거죠. 현실. 무려 코스닥이 9거래일 동안 23%가 빠졌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형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전환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자금이 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급 쏠림 현상이 풀리는 열쇠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연 어떤 형태가 나와야지 LG전자도 코스닥도 이 반등을 보여주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점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수만 볼까요? 지수의 저점이 발생된 구간만 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환이 나올 때는 아까 말한 쌍바닥 형태가 나왔네요. 그죠? 지금 현재에 대한 폭락이 뭐 이런 구간은 아니니까 비교를 해드리면 언제와 같냐면은 자, 이때와 좀 비슷하다. 상당히. 우상향을 하던 코스닥이 고점을 돌파 못하고 박스를 그리더니 박스를 깨고 이제 내려오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지금과 똑같죠? 자,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돌파가 없이 그러니까 원웨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등이 나와도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밀리고 그러다가 하락 막바지는 뭐를 보여줬습니까? 개파락이라는 걸 보였어요. 이게 어제 서킷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제 코스닥 서킷 걸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왔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날도 지지부진한 흐름. 그러니까 아주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그러다가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제가 말한 갭상승. 시가를 띄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급반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커니즘 자체가 지금 하락을 했고 서킷이 발생했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저항을 받고 여기서 지지부진한 그림을 보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뛰어오를 때 그때 급반등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이 LG전자도 이런 식의 저가를 깨는 흐름도 나오고 직전 저점 라인 때에서 계속 흔들림이 나오지만 제가 말한 대로 시가를 그냥 띄워버리고 그리고 반등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러한 흐름 때문에 정말 최저점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극도의 공포감을 준 뒤 그 뒤에 반전의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자, 그리고 저는 그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6월 달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일명 이제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만기일이 전환에 대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자, 왜냐면 지금 이제 외인들이 현물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팔면서 뭘 냈냐? 수급이 풋 옵션 쪽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하방으로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 이 풋 옵션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 시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생 시장이에요. 파생. 현물로 짓눌러서 풋 쪽으로 대박을 노리는 포지션을 구축을 해뒀다라는 거죠. 그동안 계속 올랐던 시장에서 주가를 한 번에 꺾어버리면서 풋 쪽의 수급을 빨아먹는 구조다. 그럼 이제 만기일 기점으로 그 파생 포지션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만기일을 기준으로 그날 장 막판에 이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 방향성이 강력하게 나오던가, 그러니까 만기일 기준으로 전후로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만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해드렸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흐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 LG전자가 과연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방향성이 안 나오고 지루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포지션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급전환이다라는 거죠. 급전환.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결국 거기가 최저점 바닥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위에서 매수하지 말고 필사적으로 말리고 조정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투매가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 맥점에 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등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밀렸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철저하게 매집을 하는 매집선에 들어올 땐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타 관점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이때도 뭐 이런 파동을 먹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추세 추종 거래자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다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과정을 지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만기일이라는 일정도 체크를 해드리고 뭐 캔들에 대한 패턴들,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 위치까지도 지금 다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제가 말했죠.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조정 국면이라고요. 지금 뭐 LG CNS뿐만 아니라 뭐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 조정 구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맥점 분봉과도 이격이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여기서 더 이격이 벌어지기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격 과다가 발생하면 위로 강하게 당겨주는 이런 자율 반등에 대한 형태가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환희가 공포로 바뀌는 그 순간과 지금 반대로 공포가 환희로 바뀌는 그 전환의 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LG전자, 저는 제 전략대로 제가 드린 이 맥점 밴드 내에서는 차근차근 계속해서 이 매집을 해갈 겁니다.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고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장에서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뭐 리스크가 좀 더 뭐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어둘 필요는 있는데 이미 바닥권이란 거예요, 바닥권. 제가 꼭대기에서 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투매의 정점이 될 수 있는 바닥의 영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투매 시장 다들 힘들고 버거우실 거 압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다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우리가 차트에서 뭐를 확인해야 되냐? 일정대로요.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는 주가가 더 밀리지 않는 어떤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지만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나서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형태로 거래를 할 거예요. 특히 만기일날 장 막판에 전환세나 아니면 그 다음날 제가 원하는 시가부터 이렇게 붕 띄우는 갭상승이 터져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시가를 높게 띄우는 그 신호가 이제 주포들이 출발하겠다는 진짜 신호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맥점 라인에서 완벽하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지 체크를 할 거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그러니까 설령 더 이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노린 타점은 그러니까 이격을 줄이는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될 겁니다. 그 반등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맥점 분봉에 대한 확실한 돌파 흐름을 체크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추세를 다시 논할 거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의 공포를 이겨내고 제가 말씀드린 이 결정적인 반등의 매수 맥점,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이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현재 투매가 떨어지는 이 바닥권에서는 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